오늘은 웨이파인더,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코인, 즉 웨이파인더의 토큰 PROM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왜 급등했는지 코린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끝내면 프롬프트 코인은 사람 대신 인공지능 비서가 내 지갑을 들고 코인 교환이나 예치 같은 블록체인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만드는 자동 수행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토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프롬프트는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든 코인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고, 둘째, 이 프로젝트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냥 말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지갑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자동 수행 비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코인으로 뭘 하려면 사람이 직접 앱을 찾고 어느 코인을 어느 코인으로 바꿀지 누르고 어디에 맡길지 고르고 수수료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씩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웨이파인더는 사람이 버튼을 수십 번 누르는 대신 사람이 목표만 말하면 인공지능 비서가 길을 찾아서 실행해주는 방향을 꿈꿉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코인을 더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건 싫다. 같은 목표를 주면 비서가 필요한 교환과 이동과 예치를 알아서 이어서 처리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파인더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길 안내와 자동 실행 도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왜 급등했냐? 코린이가 급등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습관은 호재를 찾기 전에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말로도 올릴 수 있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건 실제 돈이 움직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롬프트는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 대금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 잡혔고,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방에 세상을 바꿀 호재가 터졌다라기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급이 쏠렸다로 먼저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수급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파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을 때 가격이 툭툭 위로 튑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작은 돈이 몰려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프롬프트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화 시장은 특히 단기 쏠림이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서 분산돼 거래되던 돈이 한국 원화 시장의 한 거래소로 갑자기 몰리면 가격이 과하게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프롬프트는 원화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과열이 쉽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오늘 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자동 수행이라는 테마입니다. 코인 시장은 기술이 좋다고만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즉 테마가 붙으면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지갑을 다뤄서 자동으로 실행해준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하기 쉽고 유행이 붙기 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주기적으로 과열이 옵니다. 여기에 더해 웨이파인더 쪽에서 최근에 거론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더 잘 찾는 자동 비서, 더 똑똑해진 자동 비서, 그리고 파생거래 지원 같은 말들이 나오면 시장은 이거 커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사는 일이 생깁니다. 즉, 오늘 급등은 대체로 이런 3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거래 대금이 늘었다. 둘째, 인공지능 자동 수행이라는 테마에 돈이 몰렸다. 셋째, 원화 시장 특유의 단기 쏠림이 겹치면 상승이 과장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급등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기술적으로 어디에 속하냐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독자 체인의 속도가 빠르다느니 블록을 몇 초마다 만든다느니 하는 종류의 경쟁을 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이미 존재하는 큰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형 토큰에 가까워서, 코린이는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속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자동 비서를 쓰게 되느냐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초당 처리량 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쓰고 편하다고 느끼고 실제 사용이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바로 물량 구조입니다. 코인에서 물량이란 결국 시장에 풀려서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의 양을 말합니다. 프롬프트는 최대 발행 가능량이 10억 개로 알려져 있는데 코린이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최대 발행 가능량이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는 가격이 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트마다 현재 유통량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약 2억 2천만 개 수준으로 잡고 어떤 곳은 약 4억 개 수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코린이가 여기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대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통량은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는 물량인데 사이트마다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겨있는 물량을 유통에서 빼느냐, 재단이나 팀이 가진 물량을 유통으로 보느냐, 여러 체인에 걸쳐있는 물량을 합산하는 방식이 어떠냐 같은 차이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량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코린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물량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얼락달력, 즉 언제 물량이 풀리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위험하다입니다. 얼락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잠겨있던 코인이 풀려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매물이 늘어서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코인은 가격만 보지 말고 물량이 언제 풀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가총액과 완전이석 가치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게 들리죠. 아주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시장에서 도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이고 완전이석 가치는 최대 발행 가능량까지 다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의 규모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 즉 잠재 공급이 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코린이 관점에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싸 보인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니라 나중에 물량이 더 풀리면 지금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입니다. 그 다음 거래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국내 원화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파생거래, 즉 선물 같은 레버리지 거래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거래가 붙는 게 왜 중요하냐? 코린이 관점에서는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파생거래가 붙으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강제로 청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급등도 급락도 더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파생거래가 있는 코인은 불꽃이 크다는 뜻이고 불꽃이 큰 만큼 화상도 큽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시장 구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코린이가 급등 코인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격 매수, 또 하나는 미끄러짐입니다. 추격 매수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만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연속으로 큰 양봉이 두세 개 나온 뒤에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빠르게 오른 뒤라 되돌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초보가 많이 물립니다. 미끄러짐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보던 가격이 아니라 실제 체결은 더 비싸게 되거나 손절할 때 보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싸게 팔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호가창이 얕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이 얕다는 건 사고 팔 사람이 그 가격대에 많이 쌓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큰 주문을 넣어도 여러 가격을 뚫고 체결이 되면서 내가 생각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달라집니다. 급등 코인일수록 이 현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초보는 손절도 제대로 안 되고 손실이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로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코린이에게 맞는 답은 어떤 조건에서 매력적이고 어떤 조건에서 위험한지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자동 수행 비서가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아 실행해준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진짜로 쓰기만 하면 매우 강한 성장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해주는 서비스는 실제로 쓰이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강점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채택 이야기로 커질 수 있다입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이런 테마 코인은 과열이 잦아서 급등과 급락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통량 숫자가 단순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건 물량 관리가 중요한 코인일 수 있다는 뜻이고, 언락 구간에서 매물이 나오면 상승이 막힐 수 있습니다. 셋째, 파생 거래가 붙어 있으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초보가 감정적으로 매매하다가 크게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린이 체크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10개만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른 게 거래대금이 실제로 동반된 상승인지 확인한다. 둘째, 원화 시장에서 과열이 생겼는지 해외 가격과 비교해 본다. 셋째, 유통량 숫자가 사이트마다 다른 이유를 이해하고 언락 달력을 꼭 확인한다. 넷째, 최대 발행 가능량이 10억 개라는 구조를 기억하고 앞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을 포함한다. 다섯째, 다음 업데이트가 말뿐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기능 출시인지 구분한다. 여섯째, 호가창이 얕으면 소액으로만 한다. 일곱째,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판다. 여덟째, 연속 양봉 뒤 추격 매수는 금지한다. 아홉째, 단타를 한다면 진입 전에 손절선을 먼저 정해놓는다. 열째, 내가 지금 하는 게 투자, 다시 말해 장기적 사용 증가에 베팅하는 건지 단타, 다시 말해 단기 수급에 베팅하는 건지 먼저 종이에 적고 들어간다. 여기서 단타 부분을 더 현실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단타에서 가장 위험한 진입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오른 연속 양봉 뒤에 따라 들어가는 것,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 가격만 버티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 커뮤니티에서 몇 배 이야기만 폭발한 뒤 들어가는 것,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입은 원칙이 하나입니다. 손절선이 명확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 쉽게 말해 급등 후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 범위 아래쪽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들어가되 지지가 깨지면 바로 자른다. 또는 그 범위 위쪽을 거래대금과 함께 뚫을 때 들어가되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자른다. 이게 초보가 사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인공지능 자동 수행 비서가 블록체인에서 길을 찾아 실행해주는 인프라 테마 코인이고, 오늘 급등은 대체로 거래대금 증가와 테마 과열과 원화 수급 쏠림이 합쳐진 결과로 보는 게 현실적이며, 이 코인을 다룰 때는 호재 찾기보다 물량 구조와 거래대금, 그리고 손절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코린이에게 드리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급등 코인은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고, 프롬프트 같은 종목에서는 특히 언제 사냐보다 틀리면 어디서 자르냐가 먼저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